네, 두 번째 키워드로는 심해저 채굴 보겠습니다. 더 메탈스 컴퍼니가 이 태평양 국제 수역에서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심해저 채굴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 단독으로 허가가 추진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이제 국제가 이제 공동으로 개발을 하거나 이게 사실은 나중에 미래의 자원으로 남겨두자라고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 협의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 했던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는 게 지금 트럼프 정부의 어떤 그런 거고 사실은 환경 부분을 다 무시하자는 게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다 보니까 이걸 또 허가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규범과 지금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국제 수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친 다음에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국제해양법원의 규제에 따라서 이제 이걸 원래 이제 채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트럼프 정부가 그냥 허가해주고 그냥 이 더 메탈 컴퍼니가 그냥 바로 이제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이 있고 특히 이 부분에 히토류가 많이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정부는 아주 많은 부분에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강박 증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토류만 나오면 중국에 대해서 약간 이게 중국이 막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채굴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더 메탈 컴퍼니에게 허가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국제 질서나 외교 어떤 그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여 개국이 미국과의 어떤 더 메탈 컴퍼니에 대해서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히토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 나눠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다. 이게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요게 좀 여기를 개발할 경우에 이제 대륙붕이나 나머지 부분이 약간 개발을 할 경우에 무너진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이거를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 진짜 여기는 우려가 많은데 심해저 채굴을 할 경우에 이제 생태계나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은 환경학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무시하고 계속 채굴을 하고 있는데 여기 심각하게 되게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많이 이제 우려를 무시하고 있고 여기를 이제 심해저 채굴에 이제 서식지라든가 퇴적물이라든가 여기 오염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무시하고 있고 여기를 이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심각한 우려에 대해서도 이제 무시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있고요. 국제적인 반발도 많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라는 게 있고요. 자원 독점과 이제 시장에 대한 왜곡의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은 사실은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 등에서 이제 미래 산업의 핵심 광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미국이 독점한다는 건 사실은 용납이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제 시장에 대한 어떤 심각한 왜곡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혼자 독점하겠다고 이제 나서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정치적 동기나 어쨌든 환경 회피나 규제 우회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책이 느리거나 까다로운 어떤 다작 규제가 좀 있는데 이것도 혼자 독점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나서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일단 전반적으로 환경이나 재정적으로 규정이 좀 미비된 상태에서 채굴을 좀 강행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 또한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독으로 허가를 없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자체만 봤을 때는 단순한 기업이 채굴을 한다라는 게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법 질서나 외교 구조 그리고 환경 보조에 있어서도 동시에 좀 흔드는 판도라의 상자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발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딛고 이걸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게 된다면 향후 어떻게 좀 변하게 될까요? 미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전략적 광물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발을 했고, 그러니까 미래 전쟁은 광물전이라고 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광물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전체 회의가 이제 광물 회의라고 하고 있는 게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어떤 확보는 광물 확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심해저에 니켈, 코발트, 망간, 히토류 같은 배터리나 반도체 방산의 필수적인 전략 광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더 메탈 컴퍼니라는 회사 이름 자체도 메탈스 컴퍼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래의 어떤 전략 장문인 것 같고 중국이 사실은 전 세계 히토류 광물의 60% 정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공급망이나 독립성이나 자원 확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요 광물을 미국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략적 광물이 이제 미래 전략의 어떤 광물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이제 우위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강박관념이 꼭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이제 무조건 이겨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어떤 정부의 파트너십에서 리스크를 분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어쨌든 더 메탈 컴퍼니에게 어떤 정도의 리스크를 좀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대응과 모순된 현실 사이에서 타협점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러니하게도 친환경 전환에 위해서도 실제 이제 심해 강물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환경을 위해서 환경을 일시적으로 희생해야 된다라는 약간 위험한 도덕적 선택을 감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지만 국내 산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약간 설득적, 어쩔 수 없는 희생을 좀 감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논란을 딛고서라도 자신들은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미국이 전략적인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피해가 뒤따른다 하더라도 좀 강행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